요즘 웬만한 도시버스 정류장에는 곧 도착할 버스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 알려주는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유, 보통, 혼잡 이렇게 3단계로 정보가 표시되는데요. 사람들은 아마도 참 편하다 라거나 세상 살기 참 좋아졌다 이 정도의 감탄만 할 뿐 어떤 원리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탈 때 버스 요금을 내려고 교통카드를 태그하죠. 버스에 내리는 사람도 환승을 위해 교통카드를 태그합니다. 탈 때 태그한 사람의 숫자에서 내릴 때 태그한 사람의 숫자를 뺄셈하면 버스 안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계산되고요. 이에 버스가 대형인지 중형인지 등을 고려해서 버스 속의 혼잡도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참 단순하고 쉽지요. 빅데이터라든지 슈퍼컴퓨터와 같은 단어가 주는 심리적인 부담감에 비하면 단순한 뺄셈만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가 생산된다는 것이 마냥 신기합니다. 데이터는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획득됩니다. GPS, 와이파이, 모션 센서, SMS, 캘린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있지요.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의 종류 역시 다양합니다. 위치 데이터, 구매 내역, 인구 통계 데이터, IoT 장치에서 수집한 데이터, 손목에 착용한 스마트워치의 데이터, 모바일 장치의 데이터 등 이 모든 데이터들이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다만 아무리 값진 데이터라도 분석하지 않고 쌓아두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종의 쓰레기와 별반 다르지 않죠. 기업들은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해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시킵니다. 타는 사람 빼기 내리는 사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해 버스의 혼잡도를 계산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연결사회의 기초 자원, 즉 원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획득해 가공하고 분석하여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가가 곧 연결성의 시대, 기업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그룹 BCG의 발표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의 연결 전략을 통해 기업의 수익이 최소 6%에서 1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데이터 기반의 기업 전략의 성수 정도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전략은 소비자의 맥락을 읽고 개인에게 맞추는 첫걸음입니다. 개인화의 다음 단계는 고객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소비자 그룹을 묻고 이러한 그룹에 맞는 메시지의 내용과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90%의 기업들이 이러한 단계에 와 있으며 연결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기반의 연결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오프라인에서는 매장을 화려하게 꾸며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특별 제품을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는 등의 전략으로 사람들의 매장 방문을 유도합니다. 독일의 운동화 브랜드 아디다스 역시 이런 문제를 봉착하고 있을 텐데요. 다소 특이한 전략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에 3m 높이의 선반 위에 운동화 한 쌍을 갖다 놓고 고객으로 하여금 점프해서 손이 닿으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아디다스의 디로즈 점프 스토어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단지 사람들의 매장 방문만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스토어에는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참여자의 연령과 성별, 점프력과 신체 조건, 나아가 소비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다시 소비자의 신체에 최적화된 운동화 개발에 활용됩니다. 이렇듯 소비자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융합하는 연결성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결사회에서 데이터가 활용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단지 버스가 지금 혼잡한지 여유가 있는지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을 파악한 후에 몇 번째로 오는 버스를 타세요 라고 알려준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소비자 개개인의 니즈는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최근 연결사회에서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네이버는 출퇴근 시간을 분 단위로 걱정하는 직장인들의 니즈를 겨냥해 시계형 AI 스피커 클로바 클락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탁상시계 크기의 이 제품은 사용자가 목적지와 도착 시간 그리고 자신이 이용할 이동수단 등을 미리 설정을 해두면 출발 타이머라는 기능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출발해야 하는 시간을 안내해 줍니다. 소비자가 목적지까지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처한 상황 정보와 버스의 도착 정보를 연결한 것이죠. 연결 사회의 두 번째 모습은 소비자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추천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공부 중인 초등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고 건너뛰려 하자 귀여운 캐릭터의 공부 친구가 재치 있는 말투로 아이를 붙잡습니다. 웅진 싱크빅의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스마트홀의 AI 공부 친구는 문제 찍기, 건너뛰기, 오답노트 미확인 등 학생들의 나쁜 학습 습관을 세밀하게 파악해 올바른 학습 습관을 이끌어주는 서비스입니다. 풀이 시간을 분석해 아이가 문제를 제대로 풀고 가는지 찍고 넘어가는지도 알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중도 탈락 위험군과 예상 성취 수준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채 잡히지 않은 유아 초등과정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행과 개성,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칠 수 없는 패션 산업에서도 데이터 기반 연결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 브랜드의 경우에는 AI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잘 팔릴 상품을 도매처에서 선구매해 소비자가 동담은 패션 상품을 당일 또는 새벽에 받을 수 있는 하루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며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내 또래 추천이라는 기능을 더해 또래들에게 인기가 높은 옷들을 큐레이션 해줍니다. 소비자들의 실제 활동 데이터를 토대로 개인별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1:1 맞춤형 서비스로 취향에 민감한 MZ세대의 니즈에 응답하고 있는 거죠. 셋째로 연결사회에서는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별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뷰티 분야에서도 스마트한 개인 맞춤형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아이오페는 2020년 5월 피부 유전자 분석과 맞춤형 3D 마스크 등의 체험이 가능한 아이오페 랩을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2014년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피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축적된 5,000명 이상의 고객 피부 데이터와 니즈를 기반으로 다양한 피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사전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커스텀 뷰티 랩에서 맞춤형 3D 마스크와 세럼을 제작해주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유형화하고 그에 맞는 소비를 하는 현재인들의 니즈를 분석해 제품에 적용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인 매칭이 가능합니다. 연결 기술이 빛을 발하는 분야 중 눈에 띄는 곳이 바로 구인구직 시장입니다.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면 구직자에게 딱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취업 성공 확률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인재 채용 플랫폼 원티드에서는 AI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양쪽 모두에게 성공률 높은 매칭을 제안하고 또 지원자에게는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가 구직자가 등록한 이력서에 입력된 단어들을 키워드로 추출하고 동시에 기업 채용 공고도 분석해 산업 영역, 직군, 요구되는 자격 등을 키워드로 추출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구직자의 키워드와 기업의 키워드를 매칭해 개인별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기업의 영원한 숙제와도 같은 인재 채용이 연결 기술과 만나 지원자와 회사 간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정보 매칭으로 보다 공정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의 연결사의 중요성과 실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연결사의 기초 자원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 접점의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전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를 정보로 가공해야 합니다.
셋째, 획득한 정보는 다시 소비자와 기업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결사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 형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모든 일상이 데이터로 축적됨으로써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에도 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한 절차와 규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면서도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꽤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저장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경제, 금융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블록체인은 인터넷 위에서 중개자 없이 가치를 교환하고 토큰화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은 어떤 권한이 있는 대상이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발전은 어찌 보면 양극단의 지점에서 시작한 움직임이지만 궁극적으로 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술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각 기술이 산업에 반영되어 온 양상과 한계점 또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기계학습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와 고성능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과 번역기, 아마존 상품 추천 등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점차 통화를 매개로 하는 경제에서 데이터 그 자체가 자산인 경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산업 내 참여자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중앙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데이터 소유를 중심으로 독점화된 빅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의 무분별한 수집 및 독점 현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AI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플랫폼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표적이 되기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내생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AI의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보와 고성능 컴퓨팅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저장을 위한 인프라와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은 이와는 정반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NFT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엑시 인피니티와 같이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자본과 데이터 없이도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더 강력한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치의 창출 혹은 가치의 교환 매체의 개발이 더 이상 공신력 있는 정부나 은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의 시작은 가치의 교환이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블록체인이 존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의 성장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시스템 내의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의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때 전체 시스템 역시 그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을 종종 강조했습니다. 시스템 안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인센티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시스템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 프로젝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형성을 억제하는 성급한 규제보다도 산업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태동하는 모든 기술이 경제나 금융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기술의 성격을 이해하고 각자의 특성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혁신적인 기술은 기존 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낸다는 것을 학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기술로부터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과 플랫폼의 발전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